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네, 오늘 뉴스 공감 김준일의 팩트체크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목이 조금 좋아지셨어요. 예, 뭐 원래 저질이라서요. 그때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는데 계속 저질입니다. 네,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네. 오늘은 팩트체크라고 하기보다는 좀 행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기능적인 거죠.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거에 국회에 접수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장은 그러면 이거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거를 기능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체포동의안이 이제 뭐 이렇게 청구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요거하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라고 약간 거리두기를 하려는 척 포장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뭐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뭐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검찰은 검찰의 길을 이제 뚜벅뚜벅 가고 있고 뭐 정치권은 정치권의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실려갔는데 2시간 7시에 이제 실려갔고 병원에 이제 오전 9시 정도에 이제 청구를 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들 뭐 있는데 뭐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은 진짜로 뭐 예정됐던 거고 예전부터 뭐 9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랬죠.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자기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적인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뭐 향후 전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체포동의안이 이제 오늘 국회에 접수가 됐고 이 예.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표결은 목요일이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국회법상에 따르면은 이제 국회의장이 접수된 그 이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다음 이제 본회의가 열릴 때 이거를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언제 이거를 국회의장이 보고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유력하게 나오는 거는 내일이죠. 내일 본회의가 지금 20일 날, 21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 날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럼 내일 이제 만약에 이제 보고를 국회의장이 하면은 21일 날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지금 올라가 되니까. 있어서 목요일 날 해임 건의안과 체포동의안 두 개를 같이 표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이 청구된 사안이 두 가지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뭐 구속영장 청구서가 142쪽 분량으로 뭐 박범계 의원은 허접한 추리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던데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인 거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여러 언론이 이제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이제 검찰 구속영장 을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예. 먼저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여기가 부지가 생겼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변경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를 결과적으로 짓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김인섭 씨라는 분이 이제 뭐 한국 하우징 기술 전 대표 네. 뭐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6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출마를 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김인섭 대표도 2010년 이후로 거의 연락이 없었다라는 건데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정진상하고 이 김인섭하고 300차례 1년 동안 300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했고 성남시장에서도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김인섭이 내가 들어갈 테니 이거를 좀 많이 도와달라라는 얘기가 이제 문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이재명이 몰랐겠느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주변의 증언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사업에 안 들어갔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유동규 당시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 대표 대행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백현동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류를 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이제 배임 손해를 끼쳤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도 상당히 이제 교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진 않았어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정황이나 정진상이 예를 들면은 김인섭하고 100차례 통화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300차례 통화를 문자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정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됐지.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도 많이 나왔는데 스마트팜 5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대신 북한에 이제 지불을 했다라는 거고 합계 800만 달러. 합계 800만 달러.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으나 다시 재차 바꿔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쉽게 유죄다 무죄다 증거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도 병상에서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하겠죠. 위험한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생명까지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기 손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그만둘 거냐 그러면은 이게 출구가 안 보여서 죽을 때까지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했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바로는 체포동의안 이거를 이제 방탄용이라고 보는 분들의 시각인데 체포동의안이 이제 표결이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하지 않겠냐.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까지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금요일까지 하면 23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김영삼 1983년에 김영삼 전 시민당 총재가 기록이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총재로서는 그거보다 강기가 부원이나 더 길게 한 분들은 있지만은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예방 방문을 해서 격려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만두나?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그것도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일단 단식을 중단할 징후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 대표를 얘기하면서 자범, 자해 이런 표현 사용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진영으로 좀 극명하게 갈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의도적으로 좀 도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범이라는 게 다른 자범들이 따라하지 않겠냐. 단식을 자해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이 비밀번호 아이폰 비밀번호 이렇게 풀기 어렵게 만든 것도 다른 자범들이 따라하지 않겠냐 이렇게 내받아 쳤거든요. 자범의 자범으로 응수하는. 다른 거보다도 저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과거에 어떤 사례로 비춰봤을 때 아무리 이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고 정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개별 사안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은 이런 걸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지금 대선 후보 1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30분가량 이렇게 얘기 주고받고 문병한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식 2일차에 전화를 해서 이제 단식 멈춰라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오늘 중단 권유를 했던 거는 여러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를테면은 누구죠?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 갑자기 이름이 요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작년 5월에 퇴임한 이후로 처음 서울을 찾은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서울을 찾은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도 굉장히 매정한 상황인 건데 이거를 사실 다른 것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 친명과 비명이 있고 비명 중에 상당수는 과거에
친문이었던 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명과 친문의 합체 뭐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것만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비명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성 지지자들은 격앙이 된 상황이라서 만약에 가결을 시킬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을 그럼 예. 나 색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조금 나비 효과가 있을지는 뭐 목요일 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나라 살림살이도 좀 챙겨볼게요. 지금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무려 59조 원이나 적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 됐는데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 맞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4.8% 오차율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물론 3년 연속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전에하고 전전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였거든요. 플러스 뭐 17% 뭐 이 정도 돼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과소 추계하는 것도 문제고 과대 추계하는 것도 문제인데 예. 더 어느 게 더 위험하냐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세수 펑크 나는 게 더 더 안 문제라는 좋겠죠. 거예요. 근데 자 이제 59조 원이라고 지금 이거는 예상치예요. 정부가 네. 올해 연말까지 59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거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3조 원 정도가 덜 거쳤어요. 43조 4천억 원까지. 59조도 심각한 건데 여기서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거를 뭐 이제 얘기를 전망을 하고 계속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는 거가 기재부와 정부의 예상인데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수 진도율 격차가 예를 들면은 11.1%에서 전반기에 지금 12.1%로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7월 기준으로 내국세의 세수 진도율이 54.9%였는데 그 작년 동기 대비 67%여서 이게 12.1%로 더 적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59조로 그칠 것이냐? 제가 예. 보기에는 한 80조 원 갈 수도 있겠다. 펑크가. 그러니까 지금도 역대 59조 원만 해도 역대 최고거든요. 예. 최다 지금 적자인데 세금 덜 거친 건데 그렇죠. 지금 뭐 한 번도 전임 미답의 길을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역대급 세수 펑크 지금 원인은 아무래도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게 법인세 감소인데 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거 다 영향을 한꺼번에 미쳤다고 봐야겠죠. 예, 이제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소득세가 17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9조 3천억 원, 그리고 종부세가 1조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가 가장 절반 이상 이제 펑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게 감세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감세 때문이 왜 영향이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기재부에서도 추계한 것으로 봐도 기재부에서도 보수적으로 해도 이 감세 정책 때문에 한 29조 원, 30조 원이 펑크가 날 것이라는 거고 다른 전문가들 국회 예산정책처는 74조 원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분석을 했어요 이미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감세 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감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정원 역대급 무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긴축재정이라고, 그러니까 건전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건전재정이라고 하려면은 이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빚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빚이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긴축재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전재정을 할 거면은 감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나라 빚을. 근데 감세도 하고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세수는 펑크나고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방향이. 근데 정부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 이제 심각해 보이지 않은 건지 진짜 속으로는 지금 난리 났다 했는데 그냥 그렇게 티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여파가 미치냐면은 이제 지방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수 개선 59조 정도에서 23조 원은 지방이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방 교부세, 지방 교육재적 교부금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지방에 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 경기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도 이제 지출을 못 하고 사실은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문제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제 올해 펑크가 나면은 지금은 지금 외평채 기금으로 땡겨온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왜냐면 외환 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전용을 해도 되느냐. 예. 왜냐하면 외환위기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게요. 뭐 외환위기가 지금 당장 오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문제인데 당장 이건 내년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경기 위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에서 돈을 안 쓰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게 효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덜 이제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상저하고 얘기를 하고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건데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엔 더 암울할 수도 있다. 지금 네. 올해보다 뭐 이런 상저하저 얘기가 나와요. 상저하저 내년도 상저까지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는 추경에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네, 부정적인 입장은 이제 추경을 할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야당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 그게 싫어서라고 저는 추론을 해요. 그게 싫어서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상황이 되면 어쨌든 추경을 해야 되고 예. 이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자 국채고 나라 빚이 더 늘어나는 건데 외견상으로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은 그게 나라 빚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로 잡히지 않는 보여지는 거예요. 것도 그런 보여지는 게 걸로는.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건전재정을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이거가 첫 번째는 우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거야라고 외견상으로 보이는 거 하나 그리고 예. 야당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려는 거 하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라 재정을 운영을 하는 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개각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 3인방 인사청문회 앞두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예. 신원식 후보부터 좀 짚어볼게요. 국방장관 자격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분은 갈수록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1985년에 불발탈 사건이 있어가지고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불발탄이 아니라 이게 포탄을 맞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낸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3개월 동안 미온적이었다. 뭐 이게 이제 경향신문의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상병 의문사 의문사가 아니라 이제 최상병 사고의 은폐 의혹, 외압 의혹. 뭐 외압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본인 사건도 있는데 그리고 쿠데타를 찬양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완용의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지금 발언을 한 거 이거 지금 찾아냈어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이분이 정상적인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겠냐. 다른 뭐보다도 굉장히 기회주의적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예전에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한테는 정치 이제 자금 이제 1,000만 원 후원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250만 원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빵원했던 분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친윤이 돼가지고 지금 뭐 그러면서 뭐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다 붕짜 이거 집회에서 부르시면서 그러니까 완전 기회주의적인 건데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우직하게 뭔가를 이렇게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가 맞나?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되는 분이죠. 예. 그리고 김행 후보자는 백지 신탁 논란 또 있더라고요. 김행 후보자는 정말 대단하다. 너무 많은데 뭐 여기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네. 없는데 본인이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아침에 기자회견을 중단을 했습니다. 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본인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하고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이 7,500만 원씩 예전에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네. 연수 비용으로 받았다. 누가 납득을 예.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지분을 신우이한테 넘겼는데 백지 신탁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 외에 김건희 여사 모른다고 하는데 뭐 2013년부터 2015년에 지금 각종 행사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거 등등 해서 논란도 있었고. 뭐 쉽게 얘기하면 입벌구다. 입만 벌리면 구라다. 좀 심각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있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도 뭐 이를테면 가족 재산 증여 뭐 지금 가족 재산 논란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결이 된 적이 1988년에 한 번 있었나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네. 거의 없었거든요. 대법원장은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는데 사실 표결이에요. 이거는 대법원 이분들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굉장히 부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다 같이 엮이면서 이균용 후보자도 좀 문제가 많은데 낙마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으나 야당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이 가능하니까요. 예.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